독도함에서 이함한 무인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이 18일인데 3일인가 4일 전에 독도함에서 무인기가 이함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착하면 못했어요. 이함만 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무인기를 좀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까지 막 벗어나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플러스 그리고 이제 내 생각 약간 첨가, 약간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독도함에서 무인기가 이함한 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를 이해하기 이전에 요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독도함에서 무인기가 이함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거든. 일단 현대 전장은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멈티라고 하는 건데 유무인 복합체계, 그러니까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하는 그런 체계예요. 그래서 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지상 통제소에서 드론 오퍼레이터들이 보통 2인 1조 혹은 3인 1조 무인기를 조종을 하고 무인기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아군에게 전달을 해주고는 그런 방식. 그리고 이제 요거는 헬기에서 무인 드론을 조정하는 오퍼레이터. 보통 이제 헬기에서 조종하는 거는 1명 아니면 2명이란 말이야.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잖아. 그래서 지상 통제소에서 오퍼레이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오퍼레이팅은 아마 힘들 것 같고, 단순한 이제 웨이포인트 설정, 공격 설정, 그리고 뭐 정보 취합 이 정도만 가능할 거예요.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이제 무인 통제 관련된 거는 이쪽이 메인일 거예요. 요거는 좀 더 AI가 발전되고 좀 더 무인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요게 실현이 되고, 아직까지는 이게 메인이다. 유무인 복합체계 이런 거예요. 해군과 관련돼서는 요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수상함에로 적혀있는데 정확히 말해서 무인기를 대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말해요. 수상함에서 뭐 무인 수상정, 무인 헬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유인 헬기 혹은 유인기에서는 이제 무인 항공기, 뭐 무인 수상정도 운영할 수 있겠지. 요런 개념입니다. 뭐 굳이 따지면은 수상함에서 운영했던 이런 고속정들이 현장에 유인 헬기와 가까워지면 유인 헬기의 통제로 권한을 받아서 통제할 수도 있고요. 유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점점 더 사람이 이제 위험한 전장에는 안 가고 상황 판단, 결심 약간 요런 쪽으로만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이제 위험한 거는 무인기들이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까지 알았으면은 독도함의 이함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독도함에서 이함한 거는 모합인데 궁극적으로는 MQ-9C 가디언 같은 드론을 운영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해군에서도 C 가디언 같은 무인 항공기를 쓰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써. 이쪽 시장에서 가장 선두를 밟고 있는 기업이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해상 감시용 드론으로 낸 게 MQ-9C 가디언입니다. 이거는 현재 중고도 무인기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MQ-9 해상 감시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현재 일본, 대만,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이미 도입해서 사용 중입니다. 실제로 독도함에서 무인기 이함한 거보다 더 먼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MQ-9을 먼저 이함을 시켰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퀸 엘리자베스급에서는 이함, 착함을 다 했거든? 근데 독도함에서는 이함만 하고 착함은 안 했어. 왜냐면 착함하기에는 독도함의 갑판 길이가 좀 짧아요. 내가 봤을 때 할 수 있거든? 이함하고 착함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시킬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냥 안 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가디언을 도입하냐 아니면 국산 무인기가 있거든? 요걸 도입하냐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아마 국산 무인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성능이 비슷하면은 보통 이제 국산을 택하잖아? 보급 체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 초계용 드론을 만약에 선정을 하면은 웬만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국산 무인기를 쓰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군함과 무인기는 찰떡궁합이다. 왜 찰떡궁합이냐? 일단은 한 척당 더 넓은 영역의 해상 초계가 가능해요.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 헬기도 없고 그런 시절에는 군함이 직접적으로 해당 해역을 가서 초계를 해야 되잖아. 그럼 가시선 내에서만 가능했단 말이지? 근데 현재는 헬기가 있잖아요. 유인 헬기 덕분에 한 척당 해상 초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어요. 지금이 이 정도야. 근데 미래에는 더 넓어질 거예요. 무인 드론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수상함에서 헬기도 이함을 시키고 그리고 무인 드론도 이함을 시켜. 그러면 작전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겠지. 요새 막 저출산 때문에 해군도 고생이 많잖아요. 원래 작전을 하려면 인력이 많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드론이 나오면 한 척당 더 넓은 영역을 해상 초계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더 적은 인력만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래에 인력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게 가장 핵심이긴 해요. 함정은 항 전자장비를 이미 잘 갖추고 있어요. 드론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전자전 상황에서 취약하다는 거예요. 무인 드론이 굳이 역사를 따지고 가면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거든? 그때부터 이제 무인 드론의 개념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있던 개념인데 왜 그때는 사용을 잘 안 하다가 이제야 겨우 사용을 했느냐?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전자전 상황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요게 문제였거든.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항전자장비도 가지고 있어요, 드론이. 중앙 통제소랑 교신을 할 때 재밍을 안 당하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그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육지에서 만약 그걸 한다면 재밍과 관련된 장비를 다 따로따로 해줘야 되잖아. 근데 배는 이미 항전자전 장비를 잘 갖추고 있어요. 왜냐면 배 자체가 요새는 레이더를 통해서 적을 알아봐야 되는데 적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재밍을 항상 하거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항전자장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드론 운영에서 최적화인 거야. 이미 배는 항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전자전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항전자전도 그냥 있다가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 출력이 받쳐줘야 항전자전 기능이 된단 말이야. 이미 배는 움직이는 발전소예요. 전력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출력으로 항상 뿜어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드론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겠지. 여기에 더해서 배라는 공간은 어쨌든 승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임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하기도 편하단 말이야. 큰 배들은 조금 더 할당하기가 쉽겠지. 그래가지고 드론을 그 어떤 군종보다도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다 갖춰져 있잖아. 드론 어떻게 날려요? 헬리 덱이 있잖아. 전자전 어떻게 해결해요? 이미 항전자장비는 다 갖추고 있어. 호위함 이상은 다 갖추고 있어. 작전실 같은 거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미 공간이 있어. 공간 할당하면 돼.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해군에서. 물론 육군과 공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군은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입해서 해도 돼요.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대함 대지 타격용으로 유용합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드론으로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잡을 수 있다. 뭐 물론 잡을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침몰 했죠. 근데 제대로 된 방공망을 갖춘 1급함을 상대로 할 땐 드론이 아직까진 무리예요. 대신에 고속함들이나 지대함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타격하기가 쉽겠지. 원래는 얘네들을 유인 헬기로 때려잡았는데 유인 헬기는 조종사가 들어가잖아. 그렇게 되면은 조종사를 잃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되잖아. 조종사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되잖아. 안 그래도 또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드론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 안 그래도 북한이 뭐 신형 고속함을 내가지고 또 우리 연안을 또 위협하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사람을 내서 대처를 할 때 우리는 드론으로 대처를 하면 되니까 가성비도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은 돌아와서 독도함에서 이함하는 무인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일단 첫 번째로는 독도함에서 무인기를 통한 정찰과 타격이 가능해요. 아까 설명했잖아. 이함하는 드론으로 고속정이나 지대함 사이트를 타격할 수 있다면 독도함도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독도함이 더 임무를 잘 수행하겠지. 왜냐면 어쨌든 이함할 수 있는 널찍한 그 평평한 가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위함, 일반적인 군함보다는 좀 더 유도리 있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더 큰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장 결정적인 건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상륙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독도함은 작전 및 지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이 호위함들도 물론 이게 있어. 작전 및 지휘 시설이 있긴 한데 그런 시설보다 훨씬 더 시설이 잘 돼 있어. 통신망도 훨씬 더 잘 구축이 돼 있어요. 막 링크 K, 링크 16 뭐 기본이고요. 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위성 통신 장비도 충실히 잘 갖춰져 있고 또 공군과의 소통을 위한 통신 장비도 잘 구축이 돼 있고 여러 통신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거를 종합해서 통제할 수 있는
지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드론을 추가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전 및 지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게 호위하면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무인기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아군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NLL 주변에 호위함들이 어쨌든 초계를 설 거 아니야. 근데 NLL 주변에 드론 계속 띄워놔. 독도함에서 이함해가지고 드론 계속 띄워놔. NLL 주변에. 어차피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정도를 계속 장거리 순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 띄워놓을 수 있어요. 계속 띄워놔. 그런 다음에 호위함에서 드론의 정보를 필요해. 그럼 독도함에서 이제 호위함에게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호위함에서 드론과의 교신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독도함을 중심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운영하면 우리 함대의 작전의 폭이 매우 넓어질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항공모함으로 쓴다는 개념이 아니야. 제한된 군함들이 훨씬 더 작전의 폭이 넓게 사용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배들이. 신규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꿈이에요. 해군의 꿈인 항공모함 건조를 보다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드론은 무조건 거대해져요. 드론은 작아질 수가 없어. 무조건 거대해져. 항공 드론들은 프로펠러 쓰잖아. 근데 프로펠러를 쓰다 보니까 페이로드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헬파이어 미사일 몇 개 달고 땡이야.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겠어? 아니란 말이지. 그 스마트 폭탄 같은 거 뭐 500파운드, 1000파운드짜리 달고 가가지고 타격한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무인기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트 엔진을 달 거란 말이야. 제트 엔진을 다는 순간부터 무인 드론의 크기는 유인기만해질 거예요. 유인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지. 이제 제대로 커진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계기들이 필요해요. 해상 초계기들이 필요해. 중간 교신을 얘네들이 아마 해줄 거야. 지금 당장은 해상 초계기들이 해주겠지. 사실 얘보다는 모함에서 이함하는 해상 초계기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란 말이지. 모함에서 이함하는 초계기가 이 드론들을 1차적으로 중간에서 관리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차기 무인 항모로 돼 있는데 차기 무인기 항모랑 교신을 하는 요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죠. 이게 효율적이니까. 근데 봐봐. 이게 드론이 거대해져. 제트 엔진을 달아. 그러면은 유인기랑 크기가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 차기 무인 항모라고 돼 있는 게 과연 지금의 크기로만 족할까? 아니란 말이야. 항모만 해줘야 돼요. 이래서 이제 미래에도 항공모함이 유용할 거라는 거는 거의 뭐 잠정 확정된 거예요. 뭐 항공모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치가 더 오를 뿐이지. 무인기로 제대로 된 타격 효과나 정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항공기만큼 몸집이 커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드론을 바다에서 이함 및 착함시켜야 한다면 현존하는 항공모함이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통신 문제 때문에 원거리로 가면 갈수록 모함에서 조종이 어렵기 때문에 전장 주변에 있는 유인기가 직접 무인기를 조종해가지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항공모함이 필요한 거야. 지금도 이제 만재배수량 4만 톤, 5만 톤 되는 항공모함이 필요한 이유가 이 드론들이 거대해질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항공모함의 그 가성비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겠지. 무인기 때문에. 지금 독도함에서 무인기 이함한 걸로 되게 해군이 어필을 되게 많이 하거든 지금. 우리한테도 어필을 되게 많이 하고 흔히 말해서 기재부 혹은 정치인들에게도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해. 왜냐면 그동안에는 아니 그 항공모함 유지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거 우리나라 환경에서 효율도 떨어지는데 그거 되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드론을 써. 가성비가 좋아지니까 이제 중앙에 어필하기도 쉬울 거다. 다음에 이제 독도함 비스무리한 대형 수송함 같은 개념은 드론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이 될 거예요. 아마 겸사겸사 유인 초계기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배치하고 그렇게 배치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항공모함만큼 크기가 커져야 되고 이런 논리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독도함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는 무인기 항공모함이 실현될 거고 한화에서 만든 거 있잖아. 이거 이게 요 개념이 사실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거 너무 공상과학이다 그랬거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었던 거였어. 왜냐면 봐봐 여기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라 돼 있잖아. 왜 통제함이 따로 있겠냐. 이 다양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제함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개념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무인화가 가능하냐는 둘째 치는 거고, 해군은 진심으로 지금 요거를 원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결론, 독도함에서 무인기를 이함했다는 건 앞으로 한화에서 주장한 고스트 커맨더를 현실성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마 미래에는 정말로 무인기 항공모함 혹은 항공모함, 진짜 항공모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컨텐츠, 또 흥미로운 컨텐츠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